봅시다. 오늘 독립과 종속, 그 다음에 독립시행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독립과 종속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독립과 종속은 아예 반대 개념이 있고요. 반대 개념이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배반 사건까지는 같이 다뤘었어요. 우리 개념할 때도. 맞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독립이라는 건 독립의 정의는 뭐였느냐? PA 바 B와 PA가 같으면 독립이다라고 얘기했었고, 이게 뭔 뜻이냐? A라는 확률이 있다. PA 바 B라는 게 뭔 뜻이었어? A라는 확률에다가 B라는 조건을 걸었다. 그런데 A와 B가 독립이야.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러면 A라는 확률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B라는 조건을 걸어도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치? 그래서 독립의 정의식은 요렇게인데, 우리 PA 바 B를 저번 시간에 어떻게 배웠느냐? PB분의 PA 교집합 B라고 배웠어요. 맞지? 그 상태로 그러면 PB를 반대로 넘기면, 얘를 반대로 넘기면 어떻게 된다? 얘는 PA 곱하기 PB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교집합의 확률과 AB의 확률이 곱했을 때 같으면 독립인 거고 다르면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죠. 맞지? 그런데 배반 사건은 뭐였어?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는 애들이야. 즉 PA 교집합 B가 0일 때를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얘가 0이기 위해서는 PA와 PB 둘 중 하나가 0이어야겠죠? 근데 우리 여태까지 문제 풀면서 PA와 PB가 0인 거 못 봤다고. 맞죠?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배반 사건과 독립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절대 독립과 배반이 그 이름에서 오는 느낌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예 다른 거니까. 독립은 요게 성립하는 거 또는 얘가 성립하는 거, 그 다음에 배반은 교집합이 없는 거. 그러니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게끔 문제를 냅니다. 항상.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독립에 대한 성질이 있었는데 A, B가 독립이다. 그러면 A의 여집합과 B도 뭐다? 독립이다. 마찬가지로 A와 B의 여집합도 뭐다? 독립이고, 마찬가지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전부 다 독립이다. 그러니까 A, B가 독립이면 어떤 거든 다 독립이니까 문제 상황에 맞춰서 바꿔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이렇게까지가 독립과 종속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그러면 399번으로 넘어가서 399번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첫 번째가 앞면인 사건은 A, 두 번째가 앞면인 사건이 B,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게 C라고 했는데, 그럼 적어볼게. A의 확률은, A는 첫 번째 게 앞면인 거니까 2분의 1의 확률이죠. 맞지? 또 B는 두 번째 게 앞면인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C는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인 거야.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뭐야? 2분의 1인 거지. 맞지? 근데 그 상태로 기억, 니은, 디귿 A와 B, B와 C, A와 C가 독립인지를 구해봐라. 독립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된다? 교집합. A 교집합 B가 뭔지, B 교집합 C가 뭔지, C 교집합 A가 뭔지를 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각각을 먼저 구해보시면 A 교집합 B는 뭐야? A 교집합 B는 A는 첫 번째가 앞면, B는 두 번째가 앞면. 그럼 A 교집합 B는 둘 다 앞면. 둘 다 앞면일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 다음 두 번째 B 교집합 C는 B는 두 번째가 앞면, 그 다음 C는 뒷면 한 번, 앞면 한 번. 그럼 뭐야? 얘는 뒷면 한 번, 앞면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뒷면 한 번, 앞면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확률은 마찬가지로 4분의 1일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교집합 구해보시면 4분의 1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한 거 얘랑 똑같고, 이거 두 개 곱한 거 얘랑 똑같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되는 거지. 됐니? 이런 식으로 독립과 종속을 따져주시면 되겠다. 독립의 정의는 원래는 이게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 유형 8번에 독립과 종속의 성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쭉 보면서 같이 설명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기억에서 A, B가 서로 독립이면 이 둘은 같느냐? 아까 뭐라 그랬어? PA 바 B가 A, B가 독립이기 때문에 얘는 뭐와 같다?
PA와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기 때문에 뭐와 같다? PA와 같다. 그러니까 둘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A,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은 종속이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 A, B가 서로 독립이면 얘와 얘는 같느냐? 얘는 PA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PA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같겠네요. PA와 1-P의 여집합은 같은 거고 리을, A, B가 배반이면 A, B는 독립이다. 말도 안 된다고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이런 거 틀리지 마.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9번에 405번 보시면 A, B가 서로 독립이래요.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문제에서 독립이라고 준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된다라는 말을 그냥 한글로 적어놓은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요 확률 구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 계산 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독립이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저거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똑같은 거니까 쭉 넘어가셔서 410번 볼게요. 410번. 410번도 마찬가지로 보다 AB가 독립이다. AB가 독립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PA 교집합 B는 뭐와 같을 것이다? PA 곱하기 PB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 얘를 구하는 건데 얘는 여집합을 묶어내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1-P의 A 합집합 B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얘가 최대일 때를 찾아라. 그 말은 PA 합집합 B는 뭐일 때를 찾아라? 최소일 때를 찾아라 라는 말로 바뀌겠죠.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앞에서 뭐 덧셈 정리라고 해서 배웠던 건데 PA 합집합 B는 뭐라는 거 알고 있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라는 거 알고 있죠? 맞지? 그런데 우린 얘가 A 합집합 B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얘가 최소가 된다라는 건 지금 얘는 9분의 1로 고정인 거니까 요만큼이 뭐가 된다? 요만큼이 최소가 된다라는 소리가 된다. 맞나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최소인데 A 곱하기 B가 9분의 1이야. 이거 뭐야? A 곱하기 B가 9분의 1로 정해져 있는데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물어봐. 뭐야? 산술기하죠. 산술기하죠. 산술기하 이런 거였죠.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XY.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면 지금 PA 더하기 PB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A 곱하기 B니까 9분의 1. 그래서 얘는 3분의 2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3분의 2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이다 해서 계산하시면 9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제 최대값은 9분의 4가 되겠네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문제였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산술기하가 나와서 같이 본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유형 10번과 11번이 나오는데 유형 10번과 11번은 일단 맞죠? 유형 10번은 그냥 독립인 사건의 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태까지 봤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셔서 416번 볼게요. 얘는 뭐 독립과 종속을 따질 필요도 없는 애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곱셈 정리를 활용해서 푼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416번에 A와 B를 포함한 7개의 팀이 이렇게 대진표에 들어갈 건데 A는 부전승으로 먼저 배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6개의 팀을 배열을 해서 A와 B가 시합을 하게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A는 이미 여기다가 고정되어 있는 거고 B는 여기 6개 중에 하나에 들어갈 건데 B가 왼쪽에 있을 때와 오른쪽에 있을 때에 따라서 만나는 경우가 다르지. 맞죠?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B가 왼쪽 4개로 들어가겠다. B가 왼쪽으로 들어가겠다. 왼쪽으로 들어가겠다는 건 6개 중에 몇 개에 해당하는 거? 4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몇이다? 왼쪽으로 갈 확률은 6분의 4다. 그럼 마찬가지로 B가 오른쪽으로 배정될 확률은 6분의 2가 되겠죠? 맞지? 그럼 그랬을 때 B가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에 들어갔어.
그러면 B와 A가 경기를 해. 즉 만난다는 건 어디서 만난다는 거야? 쭉 올라가서 여기서 만난다는 거죠. 맞지? 그럼 여기서 만난다는 건 일단 B와 A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B 입장에서 볼게. B 입장에선 여기서 한번 이겨야 되고요. 여기서 한번 이겨야 일로 갈 수 있는 거야. 즉 두 판 이겨야 돼. 마찬가지로 A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겨야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총 몇 판 이겨야 돼? 그러면 세 판 이겨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몇을 곱하면 된다? 2분의 1에 세제곱 곱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이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B가 여기에 배정이 됐다. 그러면 어디서 만나는 거고 여기서 만나는 거고 그럼 결론은 B가 여기서만 이기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쓰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둘을 더해주시면 답이다 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형 11번에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와 있는데 독립시행의 확률은 우리가 3단원 이항분포 배울 때도 한번 했었던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독립시행이라는 건 독립인 어떤 행동을, 어떤 시행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걸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6번 던지겠다. 주사위를 6번 던지겠다. 그랬을 때 1이 나오는 횟수를 3번이다. 1이 3번 나왔다 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라는 거고 1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거였고 6번 던지고 있는데 그 중에 3번이 나오는 거니까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 6시 3회 6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6분의 5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이 P인 시행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얘를 N번 반복해서 R번 나오는 걸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였어? NCR에 P의 R제곱 곱하기 Q의 N-R제곱 Q라는 건 1-P를 의미했었죠. 이 사건의 확률. 맞죠? 맞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7번 같은 경우에는 자유투가 5분의 4래요. 성공률이. 그래서 3번 던졌을 때 한 번 이상이니까 전체에서 다 실패한 거 빼면 되죠. 맞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420번 볼게요. 420번이 우리가 개념 원리에서도 봤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420번 보시면 졸업시험은 2번까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1차 시험은 모두 치러야 되고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2차 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랬을 때 이 대학교 학생 5명이 쭉 해서 1차의 합격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2차의 합격 확률은 3분의 1이래요. 그랬을 때 5명 중에 3명만 졸업시험에 통과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를 일단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 5명 중에 결국 3명이 합격하는 거니까 1차에서 합격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요 2차에서 합격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5명 중에 3명이 합격하는 거니까 1차에 3명, 2차에 0명일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차에 2명, 2차에 1명 1차에 1명, 2차에 2명 1차에 0명, 2차에 3명일 확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구해보시면 어차피 얘네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일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5명 중에 3명을 골라서 그 3명은 4분의 1의 확률로 합격을 했고 나머지 2명은 4분의 3의 확률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나머지 2명은 떨어진 2명은 1차에서 떨어졌으니까 2차로 넘어갔겠죠? 근데 2차에서도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3분의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네 번째 경우를 다 구한 다음에 더했을 때 답이 나올 건데 우리가 얘를 어떤 식으로 전에도 한번 해석을 했었냐면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풀어보자. 어차피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인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한 사람만 기준으로 한 명을 기준으로 그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해보자. 그러면 그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라는 건 1차에서 합격할 수도 있고 2차에서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 확률을 구해보시면 1차에서 합격할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차에서 합격할 확률은 2차까지 갔다는 건 1차에서 떨어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에서 합격한다는 건 3분의 1의 확률이니까 얘도 4분의 1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은 뭐가 된다? 4분의 1 더해서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을 기준으로 내가 이미 한 명을 골랐을 때 그 한 명을 기준으로 그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은 몇이다? 2분의 1이다. 근데 우리는 그 5명 중에 몇 명이 합격했으면 좋겠다? 3명이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C3에 5명 중에 3명을 골라서 그 3명은 2분의 1의 확률로 합격을 한 거고요. 나머지 2명은 2분의 1의 확률로 탈락을 한 거고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확률이 2분의 1이면 P든 Q든 똑같죠? 그래서 그냥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독립시행까지 마무리가 된 거고요. 보시면. 근데 여기 지금 졸업시험 나오잖아. 근데 너네, 실제로 대학교에서 졸업고사를 치러요. 졸업고사를 치러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려면 졸업 요건이 필요하거든? 너네가 나중에 아직, 특히 남자애들한테는 한참 먼 얘기긴 한데,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졸업 요건이라는 게 있어. 너네는 고등학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시험을 다 9등급을 받아도 졸업은 하잖아. 맞죠? 가만히 있어도 고등학교는. 근데 이제 그런 건데 대학교는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평생 졸업을 못 해요. 졸업 요건이 여러 개가 있어. 근데 그게 학교마다 다르긴 해. 근데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웬만한 모든 학교에 다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영어 시험을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영어 몇 점 이상 받아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학점도 전체 학점, 전체 평균, 그러니까 너네 기준으로 전체 등급이 몇 등급 이상은 돼야 돼요. 학점이. 그게 이제 기준마다,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긴 한데, 영어 시험은 이제 뭐 토익, 토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토익, 토플, 전체 만점 중에 몇 점 이상. 그 다음에 학점, 학점이 전체 만점이 4.5점인 학교가 있고 4.3점인 학교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점 이상. 이런 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졸업고사야, 졸업고사. 졸업고사예요. 근데 이제 뭐 요건이 더 있어. 이제 내가 나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네 번째로 한문 시험 봐야 돼요. 한문 시험. 한문 시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얘네들을 보기 싫으면 대체 사항들도 있어요. 대체 사항들. 대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을 내가 보기 싫어. 그럼 그 영어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또 한문 시험을 보기 싫어. 그럼 그 한문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나머지는 그냥 하면 돼. 하면 돼. 그리고 그렇게까지 빡세지 않아. 빡세지 않아. 나도 결국 졸업을 했잖아. 나는 사실 그 대체로 다 했거든. 왜냐면 내가 이제 사실은 3학년 때부터 수업을 하러 막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막 졸업고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일단 영어는 내가 싫어했고 한문도 싫어해. 난 그냥 언어를 싫어해. 근데 이거 둘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대체사항에 뭐가 있었냐면 영어는 영어 시험을 보기 싫으면 원어민 수업을 들으면 돼. 그러니까 몇 학점 이상 들어야지. F는 학점으로 안 쳐줘. 그러니까 이제 몇 학점 이상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문 시험도 마찬가지야. 한문 수업을 들으면 돼. 교양 수업 중에 한문 수업이 있고 교양 수업 중에 원어민 수업이 있어. 그걸 몇 학점 이상 수강을 하면 면제를 시켜줘. 그러니까 나는 그걸 수강을 한 거지. 시험 보기 싫으니까. 근데 원어민 수업 가든 한문 수업 가든 못 알아들어.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 고개만 끄덕여.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시험 준비만 좀 하고 F만 안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근데 가장 복병이 나머지는 뭐 그렇게 하면 되고 복병이 이제 졸업고사예요. 졸업고사. 얘가 제일 문제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비슷한데 졸업고사를 보기 싫어. 그러면 논문을 쓰면 돼. 졸업 논문. 그래서 나는 졸업고사를 보기 싫어서 결국 논문을 썼어. 근데 이제 문과 기준으로는 이제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과는 논문을 쓸 내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논문을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야. 논문을. 주제를 잡기가 제일 어렵대. 그래가지고 문과는 그냥 졸업고사를 보통 준비를 한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내 친구들 몇 명 이제 보면 대부분 이제 졸업고사를 보고요. 문과는. 근데 이제 이과는 졸업고사가 진짜 어려워. 너네가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알 거야. 이게 졸업고사 진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중 하나야. 그냥 족보를 외우든가. 그 졸업교사 족보가 있거든? 그 족보를 달달달 외워, 그냥. 근데 그게 족보가 한두 문제가 아니라 몇백 문제야. 그 몇백 문제를 문제는 모르는데 답을 다 외우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고, 나처럼 이제 논문을 그냥 쓰는 스타일이 있고, 이제 나는 좀 사실은 졸업만 하면 되는. 나는 이제 대졸이라는 그 졸업증이 필요한 거지. 막 엄청 내가 뭐 대학원을 가거나 그럴 건 아니잖아. 대학원을 가려면 논문을 잘 써야 돼. 난 그게 아니니까 어떤 구조냐면 교수님을 내가 골라. 그러니까 교수님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한 교수님당 대략 한 5명에서 한 10명 정도의 학생을 맡는 거야. 맡아서 그 졸업 논문을 뭘 할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런 거를 조언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그 교수님 중에서도 좀 적극적인 교수님이 있고 아닌 교수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난 일부러 아닌 교수님을 고른 거지. 인기 없는. 근데 그냥 써서 내기만 하면 졸업을 시켜주는. 없지. 그러니까 논문의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거야. 다른 교수님에 비해서. 근데 이제 논문의 퀄리티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교수님을 기피하는 거지. 근데 나는 너무 좋지. 대충 써도 졸업은 시켜주니까. 심지어 나 졸업 논문 A뿔 받았어. 그럼 진짜 대충 썼는데. 그리고 나는 사실은 돈 내고 외주 맡겼어. 아, 영상을 찍고 있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뭐 영상 누가 보겠어. 그러니까 외주를 맡겼어. 근데 이제 외주를 맡긴다는 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졸업 논문은 내가 썼지. 근데 이제 이과, 특히 공대 졸업 논문은 프로젝트 형식이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 4명이서 같이 해. 한 4명이서 같이 하는데 그 4명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프로젝트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제를 짜. 주제를 짜고 뭐 프로젝트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짜. 그 다음에 실험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거지. 실험을 외주 맡기는 거야. 왜냐면 이게 너네 막 과학 같은 거 배우면 알잖아. 변수를 통제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진공을 어떻게 만들어? 진공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어떻게든 만들잖아. 근데 그렇게 만들어봤자 진공은 안 되잖아. 그걸 맡기는 거야. 외주로. 그런 변수를 통제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달라.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데이터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논문을 쓰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 주제만 잡고. 그래서 4명 머리 맞대고 하는데, 뭐 주제 찾는 게 뭐 어렵겠어? 그리고 이제 뭐 보고서 쓰는 게 어렵겠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낸 거지.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잘 보지도 않으니까 통과, 이제. 해가지고 졸업을 한 거죠. 나. 돈만 내는. 이제, 외주 맡기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만 내고. 그리고 이제 너무 다 얘기하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지. 뭐 어차피 뭐 얼마나 보겠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뭘 하든 실험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학교에 영수증 청구를 할 수 있어. 영수증 청구를 할 수 있어. 근데 외주 맡긴 걸 영수증 청구할 수는 없잖아. 영수증 청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이제 그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갈 애들은 그런 게 많이 필요해. 돈이 많이 들어. 특히 공대 쪽은. 그래서 그런 어떤 실험에 필요한 부품들을 사야 되는데 그 돈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팀당 보통 한 50만 원 정도씩 나와요. 학교에서. 50만 원을 띡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영수증 청구를 하면 그 돈만큼을 나한테 주는 거야. 내가 먼저 결제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근데 부품이 필요가 없잖아. 외주를 맡길 거니까. 부품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친구들 거 부품을 내가 다 사. 걔네가 만약에 70만 원이 필요해. 그럼 5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럼 20만 원치를 내가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쓴 것처럼 이제 청구를 해서 50만 원 받고. 그럼 난 그 50만 원으로 외주 맡기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논문을 좀 해결할 수 있어요. 너네 나중에 논문 퀄리티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실험 공부한 다음에 대파를 너무 다 얘기해주면 또 안 되는데 너네 인터넷 사이트 중에 이름이 해피캠퍼스 맞나? 해피캠퍼스라는 게 있어. 요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과제를 올리는 사이트야. 그럼 내가 그 올라온 과제를 돈 주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들이 수업이 주된 목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 특히 이과 쪽은 수업보다는 본인 연구가 주된 목적인 사람들이야. 근데 그 본인 연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 돈을 수업을 하면서 버는 거야. 수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학교에서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수업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야, 연구가. 그러니까 뭐야, 수업 내용이 매년 다 똑같아. 과제도 매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작년에 과제 낸 걸 내가 돈 주고 사면 난 과제를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시험을 못 봐. 그러니까 너네 예를 들어서 숙제를 다 답지를 베껴. 그럼 시험 볼 수 있어? 못 보잖아. 그거야. 나는 졸업장만 있으면 돼. 시험을 잘 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 대부분이 공대가 이제 공대 쪽은 특히 이제 공식이 엄청 많아. 그래서 오픈북이야. 왜냐? 공식을 외워도 답을 못 써. 공식을 언제 쓰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다 오픈북이야. 공식 외우지 말고 공식을 쓰는 상황을 보라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오픈북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튼 여기서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검색창에다가 어디 학교, 무슨 과목 치면 쫙 떠. 쫙 떠. 그럼 거기서 이제 골라가지고 특히 이제 실험 보고서 이런 거 있어. 실험 보고서. 실험 보고서는 안 보내. 안 보내. 그래갖고 이제 1주차부터 16주차까지인데 이제 그걸 한 번에 싹 다운받아. 그래가지고 첫 주차 내고 두 주차 내고. 그럼 어때? 보고서가 대략 다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바꿔줘야 돼. 조금씩 바꿔야 돼. 그러니까 다시 써야 돼. 그걸 바탕으로 다시 써야지, 내 말로 바꿔서. 그대로 내면 걸려. 실제로 그대로 내려서 걸려가지고 F 학점 받은 애들도 있어. 걸리면 F야, 무조건. 걸리면. 보고서 베끼다가 걸리면. 그런 거니까 이제 다운받아서 다시 쓰는 거지. 타이핑은 다시 해야지. 양심상. 양심은 있잖아, 우리가. 그치? 타이핑은 다시 치고, 그리고 실험 보고서니까 실험 데이터는 좀 바꾸고, 우리 걸로. 내가 직접 실험한 걸로 바꾸고. 그렇게만 하면 보고서 양식 다 짜져져 있고 그냥 데이터만 넣는 거니까 금방 끝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아니면 문제 풀어서 내는 건데 이제 그 답지를 사는 거지. 대학교 교재는 답지가 없어. 해설지가 없어. 지금처럼 해설지가 없어. 그냥 난 풀 수 없어. 공부를 안 하니까. 풀 수 없어. 그러니까 뭐야? 답지를 사. 누군가 만들어 놓은 답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많이 했지.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 동안은 수업하고. 나도 그래도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열심히 했어, 공부를. 나 학점 좋아. 4.5 만점에 4.1이야. 상위 5%야. 3학년 1학기까지는 공부를 했으니까. 3학년 2학기랑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는 어차피 졸업 논문만 쓰면 되니까. 학점을 미리 다 드러나가지고. 딱 2학기만 그렇게 한 거야. 앞에 건 다 했고. 공부했지, 나도. 3학년 1학기 때까지?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4.3인가? 그랬어. 잘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무튼. 잘했어. 무튼 그랬고. 무튼 그랬어요. 너무 많은 팁들을 줬는데. 하여튼, 나중에 대학 가서 잘 써먹어. 알겠죠? 써먹어. 근데 이제 일단은 공부를 하셔야, 그 수업을 들으셔야 시험을 보죠. 시험을 잘 봐야 학점을 잘 받고. 그런 거니까. 이제 나처럼 이제 졸업장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통 이제 학점이 많이 안 나오면 막 D 이런 거 받으면 재수강을 해. 난 재수강도 안 했어. 내가 그래서 유일하게 D가 하나 있어. D. 3학년 2학기 때 D. 아직도 기억나. 자기장. 전자기장 수업이 있었거든. D. 못 알아듣겠어. 수업을 듣는데 못 알아듣겠어. 수업을 영어로 해. 그래서 왜냐면 그 영어 수업을 들어야 영어를 그걸 뺄 수 있다니까? 영어 수업을 들어야. 근데 맨날 이제 저녁까지 수업하고 아침 1교시에 가가지고 그 영어 수업, 전자기장 수업을 듣고 있다 생각해봐. 들어오냐고.
잠밖에 안 오지. 한국어로 해도 잠을 자는데 너네 지금. 어? 영어로 하는데 아침부터 전자기장 수업을 하면 이해가 되겠어? 이해가 안 돼. 그럼 자, 이제 수업 준비하고 수업하느라 힘든 그 에너지를 이제 학교 가서 쌓는 거야, 다시. 자, 일어나. 그럼 과제를 하래. 못 내. 사서 내. 그래서 이제 과제 점수 만점이야. 근데 시험을 보래. 못 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과제도 안 냈으면 F인 거지. 근데 과제는 냈다고 교수님이 양심상 D를 주더라고. 그럼 보통 재수강을 해. 계절학기든 뭐든. 근데 나 계절학기 못하지. 왜? 방학 때 특강 해야 되는데. 이제 계절학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D가 하나 있어요. D. 아무튼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3학년 때부터 할 수 있어. 법적으로. 3학년 때는 여기 말고 여기는 4학년 때부터 했고 3학년 때는 다른 데서 했어. 몰라도 돼. 아무튼 봅시다. 왜? 몰라도 돼. 봅시다. 421번. 지금 이런 거 얘는 이제 문제 푸는 건 어렵지가 않아서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두 팀이 7번 경기를 해서 먼저 4번 이기겠다. 그러니까 7판 4선이죠. 7판 4선 중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나왔대. 근데 그 우승팀이 A인지 B인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가정하고 풀고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어떻게 보겠다. 7판 4선인데 그 중에 몇 경기를 할 거고 그 중에 6경기를 할 거고 그 6경기에서 A가 우승하는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A가 우승한다는 건 A가 몇 판 이기는 거고 4판 이기는 거고 B가 2판 이긴다라는 거죠.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 4판 2판이니까 6판 중에 4판 골라서 A가 이기고 나머지 2판은 B가 이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치, A가 먼저 4판 이기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6판까지 가질 않잖아.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했어? 6판이면 마지막 판은 무조건 뭐로? 무조건 A로 고정시켜놔라. 그러니까 마지막 확률 2분의 1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 5판만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5C3 곱하기 2분의 1은 5제곱 이렇게 되겠죠. 5C3이 왜 5C3이야? 4판 이기는 건데 한 판 이미 고정이니까 3판만 추가로 골라서 이겨주면 되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26번은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단계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되는 게 430번부터예요. 그래서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430번, 31, 32, 33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30, 31, 32, 33. 그 중에 30번이랑 32번이 조금 쉬운 편이고요. 나머지 두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풀어보세요. 네 문제. 이건 앞대가리가 없네. 옆에 좀 빌려줘. 떠들지 말고 얼른 풀어봐. 시간 줄 때.
볼까요? 지금 문제는 다 읽어보셨죠? 오늘 풀어야 될 게 많아서 봅시다. 일단 430번은 그냥 해보시면 돼요, 사실. 그냥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결국에 n의 배수를 뽑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4의 배수와 6의 배수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둘의 교집합 구해보시면 12죠, 12. 맞지? 근데 얘가 10까지밖에 없으니까 배반 사건이 맞게 되는 거지. 그렇죠? 교집합이 없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2와 5는 서로 독립이다. 독립이니까 교집합까지 해서 구해보시면 지금 10분의 2의 배수의 개수는 5개고요. 곱하기 10분의 5의 배수의 개수는 2개고요. 얘가 10분의 둘의 교집합은 1개죠? 10 하나? 그러면 맞죠? 맞죠? 그래서 독립이다 맞게 되는 거고요. 니은. 마지막 틱은 10 이하의 자연수 mn에 대하여 m이 n의 약수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am과 an을 비교해 볼 건데 m이 n의 약수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예를 들어서 2의 배수가 있고 4의 배수가 있으면 4의 배수가 2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독립이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P, AM 곱하기 P, AN이 P, AM 교집합 AN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나요? 맞나요? 근데 이 교집합이 뭐라고? AN이라고요. 왜? AN이 AM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교집합이 곧 얘가 될 거잖아. 그럼 얘와 얘는 같은 거니까 지울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얘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잖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종속이 맞게 되겠죠. 이해돼? 이해돼?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디귿은 내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냥 숫자 몇 개 넣어보시면 아닌 거 알 수 있어요. 뭐냐 맞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1번 보시면 그러니까 똑같아. 독립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항상 똑같이 둘을 곱했을 때 교집합과 같은지 다른지를 보시면 된다. 그럼 얘 보시면 이미 8은 적혀 있고요. 8은 적혀 있고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 5개를 골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건데 지금 문제에서 짝수가 나오는 걸 A, 5 이상이 나오는 걸 B, 일 때 A, B가 독립인 사건을 구해보래요.
그럼 어차피 분모에는, 전체에는 8개 중에 5개 고르는 거니까 8시 5분의가 있을 거야. 확률 구하는 거니까. 뭐다? 8시 5분의 독립인 사건의 경우의 수 찾으시면 되겠죠. 맞죠? 그럼 독립이 된다라는 건 뭐라고? A와 B를 곱한 게 교집합과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A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전체 6개 중에, 맞지? 내가 이 원판에다가 그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전체 6개 중에 짝수를 고르겠다가 A의 확률인 거야. 맞죠? 맞죠? 곱하기 전체 6개 중에 뭘 고르겠다? 5 이상의 숫자를 고르겠다가 사건 B야. 얘와 6분의 뭐가 같을 때? 교집합이니까 짝수면서 5 이상의 숫자를 고르는 게 교집합이잖아. 맞죠? 그럼 이게 같아야 된다고? 그런데 생각을 해봐. 얘는 무슨 수여야 돼? 무슨 수여야 돼? 자연수여야 되죠. 개수니까. 그러면 6을 약분한다고 치면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건 얘가 뭐란 소리야? 무슨 수여야 돼? 6의 배수여야겠죠. 오른쪽이 자연수니까. 맞지?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게 아니야. 뭐만 보는 거야? 짝수의 개수와 5 이상의 개수의 곱이 모일 때만 6의 배수일 때만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겠어? 첫 번째. 짝수 2개. 5 이상 3개. 그러면 교집합은 몇 개면 돼? 1개면 되죠? 1개면 되지? 2, 3 집어넣으면? 맞지? 그럼 두 번째. 반대로도 있겠죠? 짝수 3개, 5 이상 2개. 그러면 교집합은 몇 개? 1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뭐 있어? 6의 배수가 되는 거. 6의 배수 되는 거 뭐 있어? 3개, 4개 있죠? 3개, 4개. 3개, 4개 있죠? 그럼 얘 뭐면 돼? 교집합이? 2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뭐 있어? 4개, 3개 있겠죠? 그럼 교집합이 마찬가지로 2개면 되겠죠? 곱이 18일 수는 없어요. 맞죠? 여기까지 이렇게 4개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는 이제 경우의 수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봐봐. 짝수가 2개고 5 이상이 3개야. 근데 교집합이 1개인데 교집합이라는 건 짝수면서 5 이상인 거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이미 여기 들어가 있네. 맞죠? 8이 이미 들어가 있네. 그럼 요 1개는 8로 고정이네. 그럼 우리 이제 몇 개만 고르면 돼? 나머지 5개만 이 개수에 맞게끔 골라주면 된다고요. 맞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교집합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돼. 숫자 써보면 1, 2, 3, 4, 5, 6, 7, 8, 9까지 있는 건데 5 이상의 짝수라는 건 6과 8을 의미해. 근데 교집합이 몇 개여야 된다고? 1개여야 된다고. 그러면 8은 이미 있으니까 6은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6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교집합이 늘어난다고. 근데 짝수가 몇 개였으면 좋겠다고. 2개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짝수 몇 개 추가로 고르면 돼? 하나 추가로 고르면 되죠. 이미 8 하나 있으니까. 이해돼? 그럼 짝수 몇 개 중에?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추가로 고르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나머지 2개 중에 2개 고르시면 되겠죠.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 이상의 개수는 3개여야 돼. 그런데 보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4를 골랐고 2는 안 고른 거야. 첫 번째 경우에서. 그런데 두 번째로 5 이상의 개수가 3개야. 근데 8은 들어가 있고 6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뭐 중에? 5, 7, 9 중에 몇 개 골라? 2개 고르겠지. 이미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뭐다? 그러면 5, C, 2가 되겠죠. 괜찮니? 그러면 얘를 골랐고 얘는 안 골랐다고 쳐볼게. 그럼 몇 개 고른 거야 지금 우리? 몇 개 고른 거야? 하나, 둘, 셋, 4개 고른 거죠. 근데 우리 총 몇 개 골라야 되는데? 6개 골라야 되잖아. 그럼 뭐야? 남은 2개가 다 들어가야겠지. 맞죠? 조건 없는 1, 3, 2 다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몇 가지 경우? 한 가지 경우겠죠. 얘가 5C가 아니라 3C죠. 이렇게. 그러면 2 곱하기 3이니까 몇 가지 경우? 첫 번째는 6가지 경우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괜찮아? 두 번째도 합니다. 두 번째도 여기까지는 했고, 두 번째도 얘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 거야? 얘는 그러면 짝수 2개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들어간 거고, 얘 들어가 있는 거고, 6은 안 되는 거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5 이상의 개수가 2개여야 돼. 그런데 5 이상이 이미 8은 있어. 그럼 나머지 몇 개 중에 한 개 고르는 거고 나머지 3개 중에 한 개 고르는 거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골랐고 얘네들은 안 들어갔어. 그럼 몇 개 고른 거야? 4개 고른 거야. 맞죠? 그러면 1, 3이 무조건 들어가야겠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둘을 곱하면 몇 가지? 3가지 되겠네요. 괜찮니? 괜찮아?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교집합이 2개여야 돼. 근데 교집합이 6과 8이라고? 그럼 이 6과 8은 다 들어가 있어야겠네? 괜찮나요? 그 와중에 뭐야? 짝수가 3개래. 짝수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는데 이미 2개 들어가 있잖아. 그럼 뭐야 얘는? 2개 중에 1개 고르는 거고 얘는 짝수가 4개래. 2개 중에 2개 고르는 거죠. 그럼 제 경우 볼게요. 쟤는 얘를 골랐고 얘를 안 골랐다라고 치면 5 이상의 개수가 4개여야 돼. 근데 5 이상의 개수 이미 2개 있잖아. 그럼 나머지 3개 중에 2개 추가로 고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골랐고 얘는 안 골랐어. 그럼 몇 개 고른 거야? 4개 고른 거니까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추가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1, 3 중에 하나. 맞니? 그럼 뭐가 돼? 2, 3, 2니까 12개 되겠네요. 됐어?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6과 8 이렇게 있고요. 있고 얘는 뭐야? 짝수 2개 다 고른 거라고 지금. 이렇게. 맞죠? 근데 우린 5 이상이 3개여야 돼. 근데 5 이상 이미 2개 있어. 그럼 몇 개 중에?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더 고르겠죠? 그럼 내가 얘를 골랐고 이 둘을 안 골랐어. 그럼 몇 개 고른 거야 총? 5개 고른 거야. 우리 6개 골라야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뭐야? 2, C1 또 하겠죠. 몇 개? 6개겠죠. 됐죠? 6, 12, 18에다가 9니까 18에다가 9니까 27?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저희 분자에다가 27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됐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32번은 쉬운 거라서 넘어갑니다. 풀어보세요. 33번 봅시다. 33번. 33번에 상자 A와 B가 있고요. 각각 6개의 동전이 들어있대요. 동전 1개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할 건데 동전에 6개의 공이 들어있대요. 그랬을 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에서 B로 뒷면이 나오면 B에서 A로 옮기겠다. 그랬을 때 위 시행을 6번 반복했을 때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6번째 시행에서 8개가 됐대요. 괜찮니? 그러면 우리 이거 아까 7판4선이랑 비슷하게 처음으로 8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마지막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은 무조건 A에서 B로 공이 건너가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6번 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을 하겠다. 6번째에는 A에서 B로 가야 되니까 무조건 앞면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은 고정인 거야.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각각의 6개가 들어있었는데 B에 8개가 들어있대. 그 말은 뭐야? 앞면, 뒷면이 몇 번 나온 거니? 앞면, 뒷면이 총 4번, 2번 나와야 B에서 2개가 늘어났겠죠. 맞지? 앞면이 나와야 A에서 B로 넘어가는 거니까. 맞지? 총 6번 중에 B에 8개가 있으려면 2개가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그 말은 뭐야? 앞면이 2번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럼 그 6번 중에 앞면 4번, 뒷면 2번인데 이미 여기 앞면 1번 고정이니까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앞면 2번과 앞면 3번과 뒷면 2번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7판 4선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5C3에 2분의 1의 5제곱을 쓰면 틀린다고. 왜 틀리냐고. 왜 틀린다? 앞면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 벌써. 맞죠? 그러니까 이 확률은 그대로 두시고요. 2분의 1의 5제곱이라는 확률은 그대로 두시고요. 5C3에서 빼면 되는 거야. 5C3에서 빼겠다. 5C3이라는 건 5개 중에 내가 3개를 골라서 앞면이라고 고정시키는 걸 5C3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중에 안 되는 걸 빼야 된다고. 뭐? 앞면 안 된다고요. 맞지? 그런 경우 몇 가지야? 앞면으로 고정되는 거 몇 가지야? 3가지죠? 왜 3가지야? 앞, 뒤, 뒤, 앞, 뒤, 뒤, 앞까지 3가지잖아. 앞에 2개 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얘들아. 5개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3 빼주시는 거고, 또 뭐야? 뒤, 앞, 앞, 앞. 나오면 안 되잖아. 맞지? 맞지? 근데 이거에 대한 나열 몇 가지? 어차피 얘는 뒤로 고정일 거니까. 얘는 고정. 이거에 대한 나열 몇 가지? 2가지죠. 왜? 이미 앞은 셌잖아. 맞지? 그럼 뭐만 세야 돼? 뒤, 앞. 아니면 앞, 뒤, 앞. 이것만 세야지. 앞, 뒤, 앞은 이미 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분의 1의 5제곱, 2분의 1까지 해서 2분의 1의 6제곱 곱해주시면 답이다. 라는 거예요. 됐니? 괜찮아?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확통수능을 볼 수 있어요. 확통수능이 미적보다 쉽다 하는데 일단은 수능이야. 알겠죠? 그래서 미적보다 쉬운 거지 그냥 무작정 쉽진 않아요. 절대. 당연히 4점이지. 이 정도면 28번 정도 되네. 그러니까 29번이 제일 쉽고 4점 중에 그 다음이 28번, 그 다음에 30번. 제일 어려운 문제 정도 수준은 아니야. 한 28번 정도? 중간 정도? 생각하면 풀 수 있잖아. 이거 뭐 엄청 어려운 거 아니잖아. 풀이가 길지도 않고. 30번은 보통 풀이도 길고 생각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좀 쓰이는. 그래서 확통 다 맞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맞아. 이 문제까지만 맞추면 그래도 괜찮은 거지. 무튼 아니 96점은 확통이 문제가 아니라 수원수투를 다 맞는 게 제일 문제라고. 제발 맞아와. 내가 플랜카드 걸어준다니까. 15번 이제 못 찍잖아. 나 찍을 수 있는데 자, 시간 없네. 이제 예전에는 21번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어. 근데 보기가 몇 개야? 21번. 얘가 수능 볼 때는 21번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어. 21번이. 그치? 근데 보기가 총 5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5, 4, 20 하면 나머지 1이잖아. 맞죠? 거의 그랬어. 그래서 20번까지, 그러니까 21번을 못 찍게. 21번을 못 찍게 20번까지 개수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20번을 찍을 수 있어. 19번까지 다 풀면. 그런 느낌 이제 20번을 찍어. 그렇게 찍는 게 존재했어. 근데 요즘은 안 맞잖아, 그 개수가. 요즘은 안 맞아. 요즘은 그게 안 맞아서 못 찍잖아. 근데 만약에 15번인데 그게 맞췄으면 어떻게 돼? 15번을 찍을 수가 있잖아. 14번까지 다 맞았으면. 남는 거 하나 있을 거니까. 맞지? 그래서 이젠 개수가 안 맞아. 근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 21번이니까 어차피 객관식이. 21번이니까 20번도 어렵거든 생각보다. 그래서 20번을 찍을 수 있었어. 근데 내가 수능 볼 때 그게 아닌 거야. 내가 분명히 20번까지 완벽하게 다 풀었다? 그래서 항상 하는 게 검산을 하진 않아 나는. 근데 20번까지 다 풀어놓고 개수를 세. 근데 개수가 안 맞는 거야. 그때 뭐였지? 4번이 하나가 적었나? 많았나? 4번이 하나 많아? 하여튼 뭐가 하나가 비는 거야. 4번이 하나 많고 3번이 하나 적거나 하여튼 그런 식이었어. 하나가 좀 더 많고 하나가 좀 더 낮아.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4번 문제를 다시 다 봤어. 다 맞아. 틀린 게 없어. 그래서 부족한 문제도 다 봤어. 다 맞아. 그런데 그러고 나서 21번을 풀었다? 근데 21번에서 딱 그 빈칸이 하나가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심을 했지. 21번에 빈칸이 하나 딱 채워져. 부족한 게. 어차피 하나 많은 건 무조건이잖아. 21개니까. 빈칸이 딱 채워지고. 만약에 21번을 풀었는데 그 빈칸이 안 채워지고 다른 게 막 나와. 예를 들어서 4번이 나와. 그럼 진짜 막 심장이 두근거리겠지. 실제로 개수 세고 심장이 그때부터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 재밌게 풀다가. 아니야. 30번은 내가 30분 동안 풀었다니까? 30번은 30분 동안 풀었어. 30분 동안 푸는데 20분 동안 고민하고 10분 동안 계산을 했는데 끝내 답이 안 나왔어.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버렸지. 지금 풀 수 있지.
억울해서 그때 수능 끝나자마자 나 30번 풀었어. 해설지 뽑아가지고. 응? 아, 해설지 보고는 금방 풀었지. 근데 해설지를 딱 첫 줄 읽고 스타트하는 거 보자마자 못 풀었겠구나 생각했어. 그걸 보면서 이해는 했는데 그 생각을 나는 못한다라는 딱 그게 있었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PC방을 갔지. 그 수학 해설지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PC방을 갔죠. 저녁 먹고. 아무튼 봅시다. 이제 문제가 6문제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번에 쭉 풀게요. 쉬운 문제들은 넘어가고 얘도 이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건데 보시면 3의 배수가 나오면 3만큼 움직이고요. 그 외의 눈이 나오면 1만큼 움직이겠대요. 그치? 그러면 내가 주사위를 4번 던질 거야. 최대 몇 칸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최대 12칸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A에서 시작해서 A로 돌아왔으면 좋겠대. 그럼 몇 칸 움직일 수 있고 4칸 움직이면 되고 아니면 8칸 움직이면 되고 아니면 12칸 움직이면 되는 거죠. 됐지? 됐죠? 그래서 각각 개수 세서 그냥 독립시행으로 확률만 구해주면 돼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35번. 한 개의 주사위,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질 때 얘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우리 이거 원래는 독립시행으로 하는 거 맞아. 맞는데, 우리 독립시행에서 어차피 동전 던지면 앞면, 뒷면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2분의 1의 7제곱 곱하시면 돼요. 뭐든지 이해가? 그래서 그냥 경우의 수만 봅시다. 우리는 앞면이 3번 이상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야 돼. 원래대로라면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면 전체에서 앞면이 한 번, 0번, 한 번, 2번을 빼죠. 즉 여사건으로 풀지 보통의 경우에 얘는. 근데 얘를 여사건으로 풀면 얘를 못 풀어. 왜냐면 여사건으로 풀면 전체에서 빼는 거니까 경우의 수만 나와. 맞죠? 근데 나와봐봐.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대. 근데 앞면이 몇 번이냐에 따라서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그냥 개수만 구해서는, 경우의 수만 구해서는 나 조건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경우를 나눠서. 그래서 볼 건데, 보시면 앞면이 3번인 경우 있을 거고, 4번인 경우 있을 거고, 5번, 6번, 7번 있을 건데,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앞면이 5번, 6번, 7번 나와. 그런데 연속하지 않을 수 있어? 최대치가 뭐야? 여기서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나오면 앞면이 4번인데 연속하지 않지. 얘가 최대치야. 그러니까 5번, 6번, 7번일 때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그럼 얘는 그냥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겠죠? 경우의 수 뭐야? 얘는 7C5 더하기 7C6 더하기 7C7이겠죠? 7번 던질 건데 그 중에 5번이 앞면, 6번이 앞면, 7번이 앞면. 나머지 그냥 뭐 뒷면으로 고정시키면 되니까. 아니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냥 나열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얘만 아니면 되지. 그럼 뭐가 돼? 7C4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되죠. 괜찮니? 그럼 얘는 뭐가 돼? 7C3에서 빼면 되겠지. 뭐를? 다 떨어져 있는 거. 그럼 생각해보자. 앞면 3번이랑 뒷면 4번이야. 근데 앞면이 다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뭐 하면 돼? 뒷면 나열해놓고 그 사이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지? 근데 뒷면 어차피 다 똑같은 뒷면이니까. 뒷면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 그럼 앞면이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죠. 뭐 하면 돼? 5C3 빼시면 되죠. 됐니? 이렇게 해서 얘네들 다 더해놓고 그냥 2분의 1에 7제곱 곱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동전이니까 그래. 알겠죠? 어차피 앞면 뒷면이 확률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경우의 수에서 곱하기만 하시면 된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정도는 쉽죠? 그 다음에 436번에 동전을 한 번 던질 때마다 다음 규칙에 따라서 A에서 B까지 이동을 할 건데 가에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 한 칸이고요. 뒷면이 나오면 위로 한 칸이고요. 다에서 이동할 수 없으면 동전을 다시 던지는 거고 라에서는 B에 도착하면 게임이 끝난대. 근데 그랬을 때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동전을 던지는 횟수가 8회 이하로 게임이 끝났을 때 P를 지났을 확률을 구하여라. 무슨 확률이야 이거? 조건부 확률이죠.
맞죠? 맞죠? 그러면 문제로 넘어오시면 봐봐. 여기서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8번 이하로 게임이 끝났을 때 P를 지났을 확률이야.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 P를 지났을 확률이라고. 맞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라고. 그럼 뭐가 있겠어 그러면? 내가 A에서 B까지 갔는데 P를 지났을 확률이 있고 P를 지나지 않았을 때가 있겠죠. 맞나요? 그럼 P를 지나지 않았다는 건 무조건 이 점을 통해서 B로 들어갔다는 거지. 그럼 내가 이 점을 그냥 Q점이라고 볼게요. 괜찮니? 그럼 전체 경우가 뭐가 있을 거라고? 첫 번째, P를 통해서 B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Q를 통해서 B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맞죠? 맞죠? 그랬을 때 이 둘을 더하면 전체고 그 중에 얘 이렇게 하면 조건부 확률이 완성이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는 8회 이하니까 최소치로 A에서 B로 들어가려면 몇 칸 이동해야 돼? 7칸 이동해야 돼. 맞죠? 맞죠? 그러니까 최소 몇 번은 던져야 돼, 동전을? 최소 7번은 던져야 돼. 그래서 이 안에서 또 나누는 거지. 뭐야? 동전을 7번 던졌을 때와 동전을 8번 던졌을 때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7번 던졌다는 건 뭐야? 7번 던졌다는 건 일단 P까지 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맞나요? 그럼 오른쪽 4개, 위로 2개네. 맞죠? 이 경우에서 어떻게 돼? 오른쪽 4개, 위로 2개니까 6팩 나누기 4팩 2팩 또는 6C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P에 도달을 했다. 그럼 P에 도달해놓고 B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 확률은 몇? 2분의 1. 그래서 여기다가 뭐 곱하면 된다고 그냥? 2분의 1에 7제곱 곱하면 된다고. 7번 던지는 거니까 그냥. 경우의 수 세놓고 2분의 1에 7제곱 곱하시면 된다고요. 괜찮니? 얘 볼까? Q로 들어가야 돼. 그럼 몇 칸이야? 3칸이네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6팩 나누기 3팩 곱하기 2분의 1에 7제곱 하시면 들어가겠죠. 이해됐어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8번이라는 건 도대체 뭐야? 7번 던지면 도착을 한다며. 근데 8번 던졌대. 이게 뭐야? 벽에 부딪혔다는 거죠. 뭔 소리야? 다 조건에 있잖아. 이동할 수 없으면 동전 다시 던진대. 그럼 내가 만약에 P까지 갈 건데 여기까지 도착을 했어. 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나와버린 거야. 그럼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던진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도착을 했어. 그 상태로 여기서 오른쪽에 나와버린 거지. 이해돼? 이거 말고 없죠. 이거 말고 없죠. 그러니까 뭐다? 내가 A에서 P까지 갈 건데 여기까지 가서 한번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여기까지 가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 경우로 세라라는 거죠. 있지. 됐죠? 이렇게 세 가지를 세라는 거죠. 맞죠? 그럼 첫 번째 경우 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그냥 오른쪽으로 4칸 움직인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칸 움직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몇 칸? 5칸에다가 그 다음 위로 몇 칸? 3칸 나온 거지. 그치? 그럼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잖아. 무조건. 한 가지. 그 다음 제 두 번째 건. 오른쪽으로 먼저 4칸 가고, 맞죠? 그 다음 위로 한 칸 가고,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나오고, 그 다음에 위로 2칸 나오는 거지. 이거 말고 또 있냐고. 없잖아. 얘도 한 가지야, 그럼. 배열이 이렇게 돼야만 하는 거잖아. 맞나요? 그 마지막 P는 마찬가지죠. 오른쪽으로 왜 끄덕였어? 이거 아니잖아. 다시. 예. 그러니까 여기에 도착을 해놓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위로 2칸 가는 거는 맞아. 얘는 고정이야. 그렇지만 이 앞에 건 고정이 아니죠. 즉 뭐야? 오른쪽 4칸과 위로 한 칸은 고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5팩 나누기 4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가지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P까지 갔다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2칸, 위로 한 칸은 고정. 그러니까 뭐야? P까지 가는 것만 세면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오른쪽 4칸, 위로 2칸이니까 6팩 나누기 4팩, 2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됐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뭐 곱하면 된다고? 2분의 1에 이제는 8제곱 곱하시면 되겠죠? 8번 던지는 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에 8제곱 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지. Q는 어디? 여기 거쳤다가 위로, 여기 거쳐서 위로, 여기에서 위로, 여기에서 위로 가는 경우 4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 4가지 각각 더해주셔서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가 얘가 30번이야? 얘도 28번. 이렇게 보시면 28번. 30번 정도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2분의 1, 7제곱, 7제곱, 8제곱, 8제곱 있으니까 어차피 다 약분돼요. 2분의 1은. 알겠죠? 조건부 확률이니까. 조건부 확률이니까.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40번입니다. 440번은 우리 그런 거 알잖아. 지금 여기서 3의 x제곱의 1의 자리 숫자래. 그 1의 자리 숫자가 도는 거 알지? 맞죠? 그 성질을 활용해서 그냥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거고. 441번에 이길 확률이 같은 A, B가 게임을 하는데 먼저 5번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갖겠대. 그랬을 때 5번 게임에서 A가 3번, B가 2번 이겼는데 A가 상금을 모두 가질 확률을 구하래요. 뭔 소리야? 그렇지. 먼저 5번 이겼는데, 먼저 5번 이기면 이기는 건데, A가 이미 3번, 2번을 했어, 끝났어. 그러니까 얘는 이미 이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될 확률은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미 얘는 이런 상황에서 A가 우승할 확률인 거죠. 그치? 그러면 A 3번, B 2번은 이미 이겼고, 근데 우리는 5판을 총 이겨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A가 2판 이길 수 있고요. 또 B 한 판에 A 2판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B 2판, A 2판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치? 그거 확률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고, 마지막.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가 같으면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고, 두 눈의 수가 다르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진다.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서로 같을 때라고 되어 있으니 얘는 조건부 확률이겠죠. 그랬을 때 뭘 구해라? 동전을 2번 던졌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동전의 개수를 기준으로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이렇게 2가지가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동전을 2번 던지면 같은 숫자니까 6분의 1의 확률이겠네. 맞죠? 같은 숫자니까 6분의 1의 확률. 두 번째, 동전을 4번 던졌다는 건 다르니까 6분의 5겠네요. 맞나요? 다시 서로 다른 2개의 준사위를 던졌는데 같은 눈의 수가 나왔대. 뭐야? 6분의 1이죠. 확률이. 맞죠? 36분의 6인 거니까. 아닌 거는 그 반대고. 그럼 그랬을 때 이 중에 뭐다? 앞면과 뒷면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럼 앞면 하나, 뒷면 하나네? 확률 몇이야? 확률 몇이야? 2분의 1이죠? 그치? 앞, 뒤, 뒤, 앞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동전 4번 던지는데 앞면 2번, 뒷면 2번이야. 어떻게 해? 6C? 다시 4C? 2 곱하기 2분의 1에 4제곱이겠죠? 맞지? 위들을 더하면 전체 분의 예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2단원이 마무리가 뭐야 이거? 이렇대요. 싫어. 오글거리잖아.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바꿔줄게. 잘 보이지 이제? 그렇대요. 근데 천천히 걸어가? 천천히 걸어가면 재수하는 거 아니야?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지. 재수하든 삼수하든. 좀 그런데? 아무튼 오늘까지 해서 이제 2단원까지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일단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범위, 중간고사 시험범위의 최대치가 2단원이에요. 최대치가. 아무리 많이 나가도 2단원까지인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나가는 학교는 2단원과 이제 경우의 수 확률이랑 통계를 나눠서 이렇게 확률과 통계니까 이름이. 그래서 확률 따로 통계 따로 이렇게 보는 학교가 있고, 이제 아니면
좀 작으면 그 조건부 확률 앞에서 잘릴 때가 있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엔 조건부 확률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일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수업 없죠? 월요일 수업 없어요. 그 다음 금요일은 시험 봅니다. 우리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시험 보기로 했지. 다음 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시험을 볼 예정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는 시험을 볼 거니까 늦지 마시고요. 늦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올 때마다 이제 숙제 프린트 하나씩 주기로 했죠. 그래서 시험 다 보고, 시험 당연히 50분 재고 볼 거고, 시험 다 보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숙제 프린트 미리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숙제 프린트 푸시면 되고요. 해설 끝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해설을 진행을 할 건데, 해설 끝나고도 시간이 남으면 뭐 그 숙제 프린트 푼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해설한 거에서 질문이 있으면 개별 질문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축 좀 사세요. 안 산 사람들. 나중에 또 없다 그러지 말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